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투자자교육협의회가 준비한 행복한 미래를 여는 머니 콘서트.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국민 투자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여러분의 자산 관리, 또 금융시장 전망, 또 삶의 시혜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얼굴을 보시면 아주 반가워하실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네,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금 포럼 대표이신 강창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유튜브에 아주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할 일을 찾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미래와금융연금 포럼 대표이신 유우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단체는 좀 잘 발전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고 있는 그 단체가 그 한국 액티브 시니어협회라는 단체인데, 예. 나름대로 아주 금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년 넘으셨죠? 우리 시장에서. 제가요, 예. 지금 이제 48년째입니다. 유 대표님도 40년 넘으셨겠어요? 저는 현역에 36년을 지냈고, 예. 지금은 6년간 이제 그 금융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또 일찍, 강 대표님은 일본서 공부도 하시고, 유 대표님 미국서 공부도 하시고, 또 CEO도 지내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이 두 레전드를 모시고, 신의 한 수를 좀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의 그 허리라고 하는 중장년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한 우리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노후와 청년기에 있는 또 국민들에게 재정 전략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요즘 국민적인 자산관리 시대를 맞아서 좀 점검하실 것들, 또 배워두실 일들, 유념하실 체크 포인트들을 묶어서 편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 먼저 코로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가 먼저 유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소에 그 우리 경제의 수축에 대해서 늘 염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더 좀 위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이제 장기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계속 성장하는 팽창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수축기가 있는데 우리가 직전에 경험했던 팽창기는 무려 한 60여 년간 정확히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이게 지속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가 침체를 보이면서 지금까지 수축기를 잡아두고 있는데 금년 한 해만 해도 전체적인 우리나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5% 전후로 예상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내년도 가서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년도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 사항이 진척되면은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장기 트렌드는 한 번 자리 잡으면은 보통 20-30년 가는 게 추세인데 이번 그 글로벌 경제 수축기가 이제 한 10여 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더 진행될지 여부는 관심인 것 같아요. 예. 강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원래 저성장에 대해서 염려를 쭉 해오시다가 이제 이런 코로나 충격이 오면 아마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우리 경제가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미국 CIA가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GDP를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고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더라고요. 예. 이 말이 뭐냐면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 역시 그 경제 성장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데 노동인구 증가율만 가지고 보면은 1955년에서 60년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전후에서 28년 동안에 2,700만 명을 낳더라고요. 그때 출생한 사람들이 이 노동시장에 투입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2019년에 0.92명, 그 다음에 2020년에는 0.84명 정도 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난 거죠. 둘이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고령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데 문제는
일본도 유럽도 다 나이 들어가 고령화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빛의 속도로 빨리 가는 게 문제란 말이죠.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더라고요. 4배 이상의 속도로. 그러니까 일본이 적응을 못하고 20년 넘게 저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을 180도 바꿔야 되는데 주택에 관한 생각, 애들 교육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이 무슨 결혼에 관한 생각, 자기 노후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언택트 사회는 뭐 우리가 지금 뭐 하루하루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언택트 시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다 각오하고 대비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보다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경험을 해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오프라인 강의가 제 본업인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는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제가 재작년에 200회 강의를 했는데 한 번에 70명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14,000명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예. 유튜브를 해보니까 100만 뷰도 나오고 뭐 몇십만 뷰가 나오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구나.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구나. 그다음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실감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 실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어렵다 그러지만은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아이디어 이런 걸 연구하게 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방법이 있겠다. 제 친구 중에는 독립연구소를 경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니까 전부 재택근무로 바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서 서로 상의하고 그다음에 이 뭡니까 핸드폰으로 전부 주고받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유 대표님도 언택트로 지금 네. 새로운 뭐 활동 범위를 넓히고 계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언택트라는 용어가 사실은 생소한 용어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 우리도 언제부터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랬던 일인데. 근데 이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코로나 사태를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있을 미래의 사회가 굉장히 앞당겨진 그런 상태가 더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다게 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세상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인데 근데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할 부분이 일자리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20년 안으로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업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의사, 변호사, 계리사 이런 류의 직업들도 점점 비중이 낮아질 거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바뀐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언택트에 관한 말씀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애널리스트로서 보는 이 코로나 충격은 그동안 이제 WTO다 해서 세계 시장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왔었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이 확장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 수준이나 또 서로 믿는 이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아마 동맹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잘 아시는 이제 패스트가 있었던 중세에도 보면은 이 이후에 한자동맹이라고 그래서 그 북유럽 일대의 국가들이 아주 제한된 교역을 하면서 이 안전한 시대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급이나 자립에 대한 생각을 다시 또 일깨우게 돼서 이 꼭 필요한 소재라든가 자원, 기술 이런 것들을 각 나라가 스스로 갖추려고 할 거다. 이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현상은 불가피하게 아마 국가가 민간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은 공공화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공영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종목을 고르실 때
국가의 지분이 늘어나거나 과거에 이 국영기업으로 출발해서 민영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이 장기적인 그 사업의 확장 기대나 안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머니 콘서트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근성 대표 또 강창희 대표 모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하시던 말씀을 이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 정부도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유 대표님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좀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빨라지는 건 물론이고요. 그 변화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축인 그 빅데이터 또 AI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에 이제 바이오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첨단 IT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AI를 통한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도 2, 3년 안으로 현실화된단 말이에요. 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2년 이내에 4단계 완성된 그런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선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최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2023년 말에 가서 그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의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내놓겠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자율주행의 그런 그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AI 증시에서 자동차 쪽에 그 거래 비중이 많이 늘고 있는 편이죠. 늘고 있죠. 늘고 있고 이제 AI 기능 관련된 게 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이 두고 있는 것은 AI 인공지능하고 바이오가 융합이 될 때 나타나는 기술의 혁신은 대단할 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몸이 아파서 치료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그러니까 예방하러 가는 상태로 바뀔 것 같아요. 즉 DNA를 통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시대가 곧 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조만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변화가 우리 인간들한테 보다 편리하고 보다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뭐 알겠습니다만, 그럼 이제 40, 50, 60대들이 어떻게 여기에 편승을 해서 자기가 일자리도 찾고 사업도 이어나가고 어떤 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요, 4차 산업혁명의 명암 중에 어두운 측면은 일자리 부분인데, 뭐 앞으로는 많이 새로운 일이 많이 개발되겠죠. 아까도 얘기하다 말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앞으로 2년 이내에 전 세계 72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새로 생기는 것은 불과 210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도 이렇게 당장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다면 특히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이 굉장히 좀 생애 설계 측면에서 좀 다부진 그런 각오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선배님 때는 주판 배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취직해서 주판 못 나가지고 구박을 많이 당했죠. 주판 보다가 그다음에 계산기 하다가 컴퓨터 왔다가 모바일로 왔다가 이제는 이건 뭐 손 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소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산업혁명 속도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47년 직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예.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예. 자기의 주특기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관계된 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저는 외국인 투자가에게 중개하는 일을, 주식 투자 중개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자산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자산운용사 CEO를 하게 됐고, 예. 또 그걸 하면서 보니까 이 투자자를 원칙을 지켜서 투자하도록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교육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노후 설계 교육이 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유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계속 사라지고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주특기, 상황의 변화 관련시켜서 창직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예. 그 시대에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고 네. 적응할 수 있을 거다. 예. 요즘 이제 인기 있는 그 유튜브를 봤더니 연금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뭐 재테크를 평생 해오시면서도 예. 이렇게 연금을 말씀하실 때는 다 깊은 뜻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 제가 74세인데 예. 제 아내와 얼마 전에 이제 노후에 예를 들어서 수입은 뭐가 있고
어떻게 써야 되고 보니까 믿을 거는 국민연금하고 다행히 제 아내에게 임의 가입을 좀 시켜서 약간의 둘이 그다음에 제 아내가 저도 모르게 이 종신보험 하나 들은 게 있는데 그거 합친 거가 결국 믿을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가 7, 80%가 주수임원이 연금이거든요. 우리는 주수임원이 연금인 분들은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어서 12%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이 노인분들은 뭘 먹고 살았느냐.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 72%였습니다. 그게 지금 25%까지 줄었거든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됐는데 또 보니까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제일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들어라. 가정주부가 한 달에 9만 원씩만 30세부터 60세까지 이미 가입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고 남편과 합치면 절대 굶을 연연 없다.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리고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삼층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내가 못하고 퇴직하면 어떡하냐. 그냥 과감하게 집이나 이 갖고 있는 농지를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당황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과거에는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이 인생 일마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생 2막, 3막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생 1막은 증권업계 현업에 36년 근무했던 게 인생 1막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현재 그때는 직접 투자를 많이 권유하셨잖아요. 그렇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새롭게 하고 있는 인생 2막은 여러 가지 이제 강의와 강연 활동,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많은 시니어 분들도 자기가 평소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다듬어 가지고 은퇴 후에 그걸 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 이제는 인생 생활도 2막, 하고 그럼요. 수입도 나올 거다. 인생 2막, 인생 3막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은 이제 이 지금 뭐 아주 황망하게 그지없는 이 중장년들한테 그래도 좀 침착하게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회는 있는 거고 단계별로 자산 관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이번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3억 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노후자금을 마련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투자해보지 않은 분이 퇴직을 하고 60쯤 됐을 때 주식 투자 잘못하면 그것마저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을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현역 시절인데 그때는 월급을 받아 쓰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 장기 분산 투자만 잘하면 되는 시대입니다.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시대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 퇴직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그때는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둔 돈을 이렇게 그 중에서 얼마씩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세계 평균을 보니까 모아둔 돈의 4% 정도만 뺏고 남은 돈을 한 3% 정도만 운용을 하면은 바람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식투자 같은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혼합형 펀드를 산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제2단계에서 가능하면 덜 뺏어야 되니까 연금 수입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덜 뺏으지 않습니까? 일해서 한 달에 50만 원만 벌어도 덜 뺏으지 않습니까? 아까 유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뭔가 그냥 한 달에 50만 원이든지 30만 원이든지 뭐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3단계로 가능하면
자금을 많이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예. 3단계는 한 80점 넘어서부터인데 그때는 그냥 예금이라든지 그 비슷한 상품에 넣어놓고 그 꺼내 쓰면서 살아가는 단계인데 그때는 아끼는 것만 중요하죠. 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노후 자금이 바닥나지 않는 거. 내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을 길도록 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 대표님은 뭐 평생을 이제 금융투자시장에서 활동해 오셨는데 현실 우리 국민들은 뭐 우리의 또 고유한 그 생활 경제 문화도 있듯이 좀 주택의 자산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금융투자 시장을 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죠. 동학개미 운동 또는 뭐 서학개미 운동 얘기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증권시장에 몰려들고 있죠. 다만 이제 그런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그분들이 생각한 의도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사실 많이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 동학개미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그 세대가 40대 여성이라고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두 번째가 30대 남성. 이런 젊은 층들이 증권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이제 부동산 투자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여유 자금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재테크 차원에서 주식시장 쪽으로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이것이 결코 뭐 나쁘다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잘, 어떻게 운영 잘 하게 되면은 노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본인의 공부라든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 대표님, 지금 이제 유 대표님 말씀에 40대 여성의 계좌 기술이 많다. 이런 얘기는 그 40대 남성의 지금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거하고도 같은 거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을까. 이게 노후가 불안하니까 지금 뭔가 이 수익을 내서 돈을 벌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에 따른 재테크 붐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는 주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하셨는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이게 장기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좀 비투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자금으로 투자를 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게 생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거나 자동차를 사는 거나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절약한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 40년 고성장 시대, 특별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은데 저는 그거를 줄이는 거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단기 투자에 대한 위험은 뭐 우리가 현업에서 다 느꼈던 겁니다만 우리 대표님은 직접 투자해서 과거에 아주 높은 실적을 거두시는 기록이 있으십니다. 뭐 그게 위험을 충분히 경고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중장년들께서 좀 주식 공부를 해서 조금은 좀 적극적인 액티브한 운용을 한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평생 이제 증권업 특히 그 주식 부분, 주식 분석 부분을 주로 해왔는데 물론 지나간 일이 이렇게 뭐 결코 쉽고 이렇게 순탄한 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내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면서 근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듯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무기라면은 그 금융 투자에 대한 무기를 평소에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융 투자의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운전으로 예를 저는 많이 드는데 자동차 운전할 때 아무 연습 준비도 안 하고 자동차 몰고 가면 사고 나는 게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와 확신했을 때 이걸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즐기듯이 투자의 어떤 그런 것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세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새는 각종 매체에 너무나 정보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정보를 잘 선택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뭐 두 분께서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한 그 중장년들의 문제를 쭉 짚어주셨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금융시장을 이렇게 늘 지켜보는 분석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언택트 사회가 되면 오히려 실제 생활 반경은 훨씬 더 좁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보니까 이 중세 이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더 작게 쪼개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가 국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거리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사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현상도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요즘 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화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 예컨대 뭐 전남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뉴딜이 아니라 전남 뉴딜을 하겠다. 우리 주민한테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지 뭐 근사한 경제가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도 시사가 되듯이 결국 지역 내의 소비 활동, 지역 내의 투자 활동, 또 지역 내에서의 창업 이런 부분에서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중장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중심에는 결국 이제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아니었어도 노후에 좀 상대적으로 재정이 좀 괜찮은 가정을 조사해 보면은 평생 동안 가족들의 거리가 가까운 집안들입니다. 또 가족들이 하는 업무가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동 비용과 이동 거리가 노후 재정에 아주 깊은 관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국가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일수록 도심과 멀지 않는 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또 소셜 믹스, 부유하고 여유 있는 분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도 좀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미니 콘서트 종투자교육협의회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 네,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국민투자의 시대, 특히 중장년들에게 닥친 코로나의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 또 특히 금융투자나 또 이 생활 현장, 또 나아가서 미래에 관한 자산운용에 대한 지혜 말씀을 유근성 대표님, 강창희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노후와 청년에 관한 자기재정의 말씀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